예, 그동안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의견을 좀 준비했습니다.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법리와 증거법에 따른 주장이 아니라 역사를 왜곡 폄훼하고 대부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일 뿐 아니라 탄핵 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대부분 증거에 의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이나 평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을 변호하고 대통령과 대화를 하며 그동안 진행되는 수사와 헌법재판, 형사재판 과정을 경험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탄핵 소추로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경제 선진화를 이뤄낸 유일한 나라라는 자긍심 속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내의 공격과 문제점으로 서서히 병들어가고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와 안보에서 중대하고도 무서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의 개구리가 서서히 가열되어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죽는다는 우화처럼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오직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심리전, 사이버전, 자본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주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탈취하고 투자를 빙자하여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며 특히 친중 정치인들을 포섭하여 좌파 친중 정부를 수립하여 속국으로 만들어 제2의 홍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정권을 끌어내리고 종북 좌파 정권을 세우기 위해 국내 종북 좌파와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으며 법조인을 비롯하여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포섭을 지령하고 오물풍선과 드론을 날려보내고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며 전쟁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을 수출하여 국내로 반입시키고 비트코인이나 선관위 등 국내 각종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세도 미중 패권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전쟁, 글로벌 무역전쟁의 심화와 자국 무역 보호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외 외교와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예산 폭거, 입법 독재, 방탄 입법, 수사 시스템의 불안정과 모순,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치안 불안과 사법 신뢰의 붕괴, 국정 발목 잡기와 삼권 분립 붕괴에 따른 국정 마비,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력 약화,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를 둘러싼 국문 분열과 불신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극심한 위기에 빠진 것으로 판단한 대통령은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정되어 외부로 알려지고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검수 완박과 공수처 신설로 인해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 공수처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며 하이에나처럼 수사에 달려들었고, 불법으로 임의적인 수사기관을 구성하여 중복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관할을 위반하여 영장 쇼핑을 하고, 불법으로 체포 구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공문서를 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시설에 관리자의 승낙도 없이 침입하였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권한이 없는 경찰 3, 4천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국회에 버젓이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장의 법률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제하는 판사입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당연히 기피 내지 대피 대상인 재판관들 3명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재판에 관여를 하였습니다. 헌재는 일주일에 2회의 재판기를 잡아 신속을 빙자한 졸속 심리를 하였고, 수시개로 시간을 재는 초치기 재판과 피청구인 측의 증거 신청을 무더기 기각하는 등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 그 어느 재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변론권 침해이고 갑질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내란무리와 탄핵 공작에 나섰습니다. 이에 걸쳐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고, 국회법을 위반하여 탄핵 소추를 하였으며, 탄핵 소추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며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던 내란죄를 철회하는 사기 탄핵을 시도하였습니다. 계엄 업무를 수행하였던 군인들 상대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냈으며, 재판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국회로 불러내어 진술을 관리하면서 좌파 노조 언론을 통해 가짜 과장 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2030 청년 세대가 일어나고 대학에서도 탄핵 반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언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상은 혼돈과 무전무 상태였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고, 국가기관이 체계 없이 업무를 집행하고, 지휘 감독 체계가 붕괴되었으며 국가기밀시설이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습의 시간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국가 위기 상황이 더욱 심화되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시장 경제질서는 무너지고, 한일 안보동맹의 해체로 인한 안보위기를 초래하여 지식의 유출과 자본 유출로 인해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선포되고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했던 대통령으로 하여금 결자 해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위기와 무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탄핵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막힌 현실에 공감해 주시고,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며 감춰진 진실에 눈을 뜨고 일어나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 대통령께서 퇴호 진술을 하셨는데, 대리인단이랑 논의를 할 때 좀 가장 중점적으로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좀 꼽으라면서 어떤 부분일까요? 대통령께서 하신 건 계엄 상황 이후에 국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문제의 출발점인 87 헌법 체제를 개헌하는 문제에서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런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이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분들의 피해와 희생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 3월쯤 어쨌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 헌재 결론이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는 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좀 보이셨는지 대리인단의 또 입장도 그렇게 수용을 하는 걸로 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명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쨌든 그냥 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법치 범위 내에서 현명한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이 만약에 비상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셨을 때 개헌 선포 이후에 뭐 국민들한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비교를 했을 때 개헌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은 계엄 선포 당시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셨고 그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결정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헌 얘기하셨는데 개헌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은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구체적인 것은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로드맵이 결정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개헌에 매진을 할 것이고 정치개혁에 매진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헌은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모든 것은 기본적인 방향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고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